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어제 아침에 이 대혼란을 일으킨 재난 문자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서울시에서 보낸 재난 문자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아침 6시 41분쯤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맞아요.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해야 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다시 봐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왜 대피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이게 안 담겨 있어요. 네, 급발진 대피하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일본과 굉장히 비교가 됐습니다. 네네. 일본 오키나와 현에 대피 명령이 전파된 건 오전 6시 30분이었는데요.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린 지 불과 2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오. TV 방송 속보와 시민 휴대전화를 통해 재빠르게 이 전파된 재난 문자에는요.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과 함께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하라 지시사항이 확실하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시민들은 이게 어떤 건지 곧바로 파악을 했는데요. 시민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죠. 地震かなと思ったんだけど、見たらミサイルのということでね、근데 뭐 짧기는 하지만 왜 피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다 담겨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보다 빨랐어요. 네네. 그렇죠. 빨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문자를 보낸 시간이 오전 6시 30분으로 서울시 문자보다 11분이나 빨랐고요. 와. 우리가 경계 경보를 발령한 시간보다 2분이 더 빨랐습니다. 외신도 이번 재난 문자 혼란을 보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휴대전화 경보음으로 서울이 패닉에 빠졌다. 이렇게 전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재난 문자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정확한 정보도 문제였지만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말 생사가 갈리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2분이면 충분히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뭐 지진, 쓰나미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위기 문자 보내고 이게 되게 발달이 돼 있다고 하니까 좀 배워서 좀 제대로 좀 우리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공개된 내용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 소식입니다. 네. 이 김 위원장이 상당한 수면 장애를 겪고 있고 술과 담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외국 담배와 고급 안주를 다량으로 들어오고 있어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이 알코올,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결과 김정은 씨의 체중이 네. 140kg대로 오. 추정된다고 합니다. 오, 체중도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한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근데 140kg면 확실히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140kg이면은 건강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겠죠. 네네. 네, 지난해 말부터 김 위원장의 팔에 이 긁어서 덧난 상처가 확인이 됐는데 이는 이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함께 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제 그 국회 정보위 내용 중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점점 가면 갈수록 심해져서 굶어 죽는 사람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대목이 눈길이 맞아요. 가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와중에 오늘 아침에 속보 뜬 걸 보니까 그 북한의 그 김여정 부부장이 예. 계속해서 로켓 개발하겠다 이 의지를 밝혔어요. 뭐라고 했냐면 정찰 이성이 머지않아서 우주 궤도에 진입할 것이다. 그렇게 밝혔는데 그 돈으로 그러니까요. 굶어 죽는 사람 좀 챙겼으면 사람부터 좋겠다. 살려야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금 그럴 땐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올해는 해발 8,848m 이 세계 최고봉이죠. 에베레스트가 인간에게 정상을 허용한 지 70년이 된 뜻깊은 우와. 해입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이 긴 만큼 인간의 쓰레기도 이 겹겹이 쌓여서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도 나왔는데요. 화면 바로 보시죠. 자, 지금 마치 이 쓰레기 매립지를 보는 것 같은 풍경이에요. 에베레스트를 9번이나 오른 한 유명 세르파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더러운 캠프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모습입니다. 텐트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이게 쓰레기산이네요. 쓰레기산. 엉망이죠. 수년 전부터 에베레스트는 쓰레기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장이라는 오명이 지금 전혀 과장된 것 같지 않죠. 그래요. 네팔 당국이 심각성을 깨닫고 2019년부터 해마다 대청소를 하고는 있지만 상황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 등산객한테 보증금을 받았다가 쓰레기를 갖고 내려오면 그 보증금 돌려주는 뭐 이런 제도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로도 역부족이었나 싶네요. 예, 1인당 쓰레기 8kg을 갖고 하산하면 보증금을 다시 내주는 제도인데요. 네. 환급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아하. 안 받고 네. 만다. 그렇죠. 네네. 에베레스트의 전설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쓰레기와 인파와 셀카뿐이다. 어떤 이가 남긴 유명한 말인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보다 적절한 말도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거는 새로운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훨씬 강력한 조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등산인의 양심이 기댈 이 단계 확실히 지났습니다. 네.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등산의 지혜인 것처럼 이제는 에베레스트 정상만 향해 가기보다 이 곳곳에 널린 쓰레기를 치우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네네. 자, 이번엔 이탈리아 밀라노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시선을 따라가 볼까요? 네. 짜잔. 에이? 자, 놀랍게도 왜 남성이 허공에서 줄을 타고 있습니다. 우와. 자, 이분은 이탈리아 유명 고기회사 안드레아 롤레니입니다. 아, 높이가 상당히 보이는데 저렇게 보니까 괜찮은 거죠, 저거? 너무 높아서 지금 개미처럼 보여요.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두 개의 초고층 빌딩 사이에서 줄타기 도전을 펼친 건데요. 112m 높이 보스코 빌딩에서 시작해서 231m 높이 유니크레딧 타워에 도착하는 이 아찔한 여정입니다. 저는 영상으로만 봐도 지금 오금이 저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겠는데 네. 고소공포증인 사람 저거 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졌어요. 자, 지금 근데 자칫 떨어지면 어찌나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날 텐데 가슴을 굉장히 졸이게 만드는데요. 성공인가요? 실패일까요? 당연히 사고 없이 도전을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외주리를 아슬아슬하게 누비는 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기후변화로 인류의 미래가 위태로운 재앙으로 향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잘한다, 배짱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네요. 예전부터 이렇게 뭐 강도 건너고 댐도 건너고 온갖 곳의 허공에서 줄타기 묘기를 선보이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아왔던 이 고개사. 매 도전마다 심오한 의미까지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디서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만나보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꼭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